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AI 반도체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악재의 발목 고점 아직 멀었다. 요 얘기는 이제 뭐 어제 하루 종일 했으니까 실적에 대한 얘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결국은 엔비디아 좀 애매하고 쎄하다.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는 100점을 기대했는데 98점이 뭐 98점, 99점이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 그렇다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본장에서 주가 흐름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미국 증시에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2.6% 7%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우리나라 주가도 역시나 HBM, AI 반도체들이 5% 이상 밀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성, 이오, 한미 뭐 등등등등 얘네들이 다 이제 좀 밀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뭐 걱정이 없겠지만 조금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됐을 확률도 높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AI 반도체 전성기가 지속이 되나 OX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거는 국내 얘기입니다. 국내 얘기. AI 반도체 전성기 지속된다 O, 아니다 조금은 소강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X. 어때요? 자, AI 반도체 전성기 지속된다 O, 아니다 조금 쉬고 갈 것이다 X. O.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하락의 흐름을 보면은 추가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뭐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뭐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예. 길게 본다라면 저는 AI 흐름은 내년에도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라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조금 비슷한 흐름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을 때 실적 되게 좋았거든요. 서프라이즈 했는데 주가가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갔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 실적은 좋았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서버형 매출이 별로였다고 하면서 거의 10%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지만 그걸 또 이내 이겨내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막상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이런저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는 당일하고 며칠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장 자체가 좋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시장이 좋아서 그 시황이 좋아서 올라왔을까? 그러기에는 주가 상승이 강했었던 걸 본다라면 엔비디아가 딱 고점에서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어저께 약간 흘러내렸는데 만약에 어저께 뭐 10%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라 장중한 4%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좀 했고 그리고 약간 $500에 대한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7월 달부터 계속 $500 돌파를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약간 숨고르기였다라면 충분히 저는 엔비디아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엔비디아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중국 관련돼서 매출은 내년 4분기서부터 급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할 수 있다. 뭐 약간 이게 뭔 소린가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중국 어떻게 할 거야, 중국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은 이 부분이 약간 노이즈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AI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살아나간다라면 뭐 그냥 그냥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꾸준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 반도체가 무너지면 투자할 때가 마땅히 많지가 않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안 되면 어디 가지? 이러면은 사실은 마땅히 다른 대안책이 좀 없는 상황이어서 오케이. 되게 간결한 논리 구조입니다.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얘네들 같이 더 무너질 수 있는데 난 엔비디아 무너질 것 같지 않다.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다시 또 트라이를 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얘네가 다시 눌렸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황혜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AI 반도체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HBM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AI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대부분 분들이 잘 많이 아십니다. 그쵸. 근데 아직 우리가 대중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고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개념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는 이제 몇 년 이내 한 5년이나 그 빌 게이츠가 그랬던 것 같은데 5년 이내로 모든 사람들이 AI 비서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까지 간다라고 보면 지금이야 AI 서버들을 빅테크 회사들만 위주로 크게 증설을 하지만 뭐 사실 엔비디아 실적 기대하는 것도 사실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개인들에까지도 뭔가 이제 AI가 우리 일상생활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기까지는 사실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2차 전지도 뭐 지금이 주가 고점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차 전지 전기차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보여지니까 사실 주가에 일단 고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랬던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아직 인공지능 반도체, AI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HBM과 관련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들은 여전히 내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그 소부장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을 보면 뭐 오늘 뭐 급등 항상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나서 예. 주가 흐름을 쫙 보면 얌전하게 오르는 것 같지만 얌전하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주가의 변동폭이 20-30%씩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조금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없으니까 오늘 주식시장의 특징이 그동안 많이 밀렸던 것들, 소외됐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특징이었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많이 올라온 것들은 좀 빠지고 그냥 키 맞추기 한 장세 중에 그냥 하나다. 내일도 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추세를 이탈했다고 보기가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 기회를 삼아서 잘 매매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마 이제 반도체를 보실 때 좀 우리가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그러면 뭐 장비 하나, 소재 하나 이게 딱 하나만 딱 집어넣고 간다든가 뭐 AI 헬스케어 하면은 솔직히 몇 개 없잖아요 기업이. 네. 근데 반도체는 정말 많아요. 뭐 HBM 반도체도 있고요, 뭐 DDR 뭐 5 반도체도 있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도 있고, 기판도 있고. 네, 기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지금 이슈가 엔비디아 HBM이구나. 그럼 HBM 관련된 종목을 집중하시고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쪽이구나. 그럼 차량용 반도체에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타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신다라면. 그래서 뭐 반도체라고 해서 올해 내내 빠진 반도체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가 다 가진 않는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너무 잘 짚어주신 게 제 다음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그동안 눌린 애들이 슬슬 올라왔다.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애들은 좀 빠졌다. 반도체 안에서도 세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또 어떤 게 올라올지를 모르고 흐름을 타야 되니까. 그럼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얘기했었던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한미반도체, 이오, 주성 등등등등 이런 HBM 쪽 애들이 지금 떨어지면 지금 11월, 12월 지나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다음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애들이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와 줄 건지 요 다음 패턴의 흐름이 조금은 궁금한데 황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HBM 계속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오늘도 정말 오늘 반도체 중에 다 안 좋았지만 그냥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뭐 이제 조금 약간 올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들은 또 올라왔거든요. 많이 빠졌던 종목들. 지금은 약간 키 맞추기, 그냥 업황 자체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서는 초입 구간이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요. 항상 보면 이 키 맞추기가 구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갔던 주식들, 고점을 아직 형성하지 않았던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항상 더 가격이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격 조정, 단순한 가격과 기간 조정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제가 너무 이렇게 반대 의견만 제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죄송하긴 한데 사실 지금 HBM 쪽에서 이거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미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 대부분 기대감과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거 이미 벌써 반영했고 엔비디아도 지금 살짝 조정받는 게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전 고점을 뚫기 위해선 조금 더 수급적인 혹은 모멘텀적인 이슈적인 그런 게 있어야 더 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와서 이게 뭐가 있을까? 없죠.
근데 저는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HBM 쪽은 뭐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온 디바이스 AI 쪽이 조금 더 내년 상반기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온 디바이스 반도체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AI 하면은 예. 이제 서버를 통해서 챗 GPT가 뭡니까? 챗 GPT에 뭐 검색을 해가지고 네. 관련된 내용을 쫙 취합을 해가지고 뭔가 답을 도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제품 그 기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나만의 비서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 그 빅스비 같은 건데 뭐냐면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세탁기 광고를 했을 때 세탁기에서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뭐 미세먼지가 어떻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주인이 세탁하던 패턴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탁을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삼성하고 애플은 이쪽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뭐 애플은 시리,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하이빅스비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챗 GPT, 오픈 AI로 가면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쪽이 거의 매몰 비용처럼 가는 분위기였는데 삼성하고 애플은 이쪽을 좀 더 키우겠다. 나만의 비서, 나만의 어떤 최적화된 어떤 AI 쪽으로 해가지고 가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서버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오히려 자체 하드웨어의 성능이 상당히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DDR5 같은 경우도 지금은 서버용 매출이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라면 오히려 이제는 모바일 버전의 어떤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나온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흐름, 어쨌든 주식시장은 새로운 걸 계속 찾거든요. 그게 성공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온 디바이스 AI 형식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운전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럼 그런 것들이 아직은 완벽하게 이슈가 안 됐지만 요게 좀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라면 내년 상반기에 상당한 화두가 될 수 있는 이 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쪽은 종목이 좀 다릅니까? 조금 다르죠. 아, 오케이. 그거는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같은 얘기를 조금 반복하는 것 같지만 황교안 팀장님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솔리마르님께서 전자 후자 골라주시면 돼요. 안 간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할지, 간 종목 중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할지. 정석은 없지만 추세 추종의 정석은 추세 추종의 정석은 지금 눌림들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들이 진짜 센 주식들이거든요. 아. 근데 어떤 게 돌파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눌림목에서 한다는 거는 여기서 반등을 기대하고 사는 건데 그렇죠.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말 그대로 여기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건데 여기서 내려가면 오히려 손절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대신에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가면 정고점을 뚫고 가버리면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기존의 상반기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보면 기존의 돌파가 나와야 더 세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주식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어차피 뭐 갖고 있는 HBM 중에서 지금 손실난 종목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사는 거는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극 최고점에 물렸다. 지금 뭐 HBM 관련 종목에서. 예. 근데 지금 그게 한 10% 빠졌다. 그러면 지금 사면 물타기를 너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타기 하면 평단도 낮아지고 올라갔을 때 얼마나 짜릿짜릿합니까. 짜릿짜릿. 네. 그죠? 수익도 커지고. 그렇죠. 근데 계좌가 망가지는 거는 거기서 빠지는 몇 종목 때문에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빠졌는데 10%가 11%가 올라와서 본전이 돼요. 네. 근데 지금 물타기를 추가 매수를 해. 라고 하면 내가 저 밑에서도 못 샀는데 지금 어떻게 사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딱 그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는 그 가격에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파하는 게 진짜 주식인 거죠. 진짜 내 생각과 맞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추세 추종의 정석은 거기를 돌파하는 주식. 그 정석이 황유현 팀장님 개인 좀 취향이랑도 좀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 종목 중에서 좀 조정을 받는데 조정 받을 때 사지 말고 오히려 그거 올라와서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쯤에서 그렇죠. 사는 게 더 낫다. 네.
야, 저는 뭐 굉장히 이거를 어렵죠. 계속 들으니까 말로는 알겠는데 막상 얘네 언제 돌파하면 내가 돌파하면 산다 이러다가 딱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이거 내가 여기서 물량 받아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네. 든단 말이에요. 그런 용기도- 판단을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이나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추세 강한 종목 주도주들한테는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두 분한테 연말까지만 봤을 때 그래도 요 종목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종목 하나씩만 받아보고 갈게요. 유창희 대표님부터. 저는 아비코전자 아까 온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 회사 이제 그 이슈가 좀 나온다라면 DDR5 관련해 가지고 이제 노트북이 됐든 뭐 모바일 버전이 됐든 내년에 침투율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사실 DDR5로 더 많이 그 엮여서 가는 거 아니야 아비코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이 커지게 되면 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더 그러니까 지금 서버형 매출이 많잖아요. 서버형에서 일반 그 스마트폰이든 노트북 그러니까 네. 일반 IT 기기향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라면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더라고요. 아비코전자 현재 현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로 잡아 주셨습니다. 황현 팀장님 종목은요? 기존의 HBM 말고 지겨우니까 다른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AI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인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또. 많이 들었죠. 오늘 가온칩스도 조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AD 테크놀로지는 그동안의 회사의 DNA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TSMC 향으로 정말 제한된 실적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주 거래처로 바뀌면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바일 쪽 D램 이제 그런 그 디자인만 하다 보니까 팹리스한테 디자인을 주는 이제 그 설계 양산용 설계도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 돌아가면서 예. 거래처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고 AD 테크놀로지가 쓰임이 굉장히 좀 많을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네. 목표가는 전고점 한 29,000원, 지금 26,000원 네. 수준인데 29,000원 정도? 원래대로라고 하면 29,300원이 그 전고점인데 거기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 게 맞습니다만 또 사람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걸 예상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네, 네, 지금도 한번 해보실 만하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사실 목표가는 뭐 여기서 가이드를 말씀을 해주기는 하시지만 목표가는 진짜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에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후회 없는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